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우리 동네 한의사.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이혜수입니다. 여러분, 요즘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활동량이 줄면서 체중 감량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나에게 꼭 맞는 다이어트 방법으로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하는 방법, 오늘 우리 동네 한의사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 조후원 원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후원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라 그냥 확진자라는 유행어가 있을 만큼 이 체중 감량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좀 한방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요? 네, 저희 한의원에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이어트 하시고 한방 다이어트를 찾아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체질 개선, 슬림탕과 시술로 많이들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한방 다이어트라니 굉장히 또 건강한 방법으로 다이어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시술들은 고주파 치료, 비만침, 매섬 치료 등 다양한데요. 사실 이런 시술은 좀 부수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한방 다이어트의 메인은 바로 한약이죠. 한약은 크게 세 가지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식욕 조절입니다. 식욕에는 진짜 식욕과 가짜 식욕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진짜 식욕은 말 그대로 진짜 내가 배고파서 당이 딸려서 먹는 걸 진짜 식욕이라 하고요. 가짜 식욕은 크게 배고프진 않는데 내가 습관적으로 당긴다, 끌린다,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기는 가짜 식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약이 이 중에서 진짜 식욕을 잡아주는 데 큰 역할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는데요. 대사량에는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이 있는데 활동 대사량은 저희가 움직일 때 쓰이는 대사량을 말씀드리고요. 움직이지 않을 때 숨만 쉬어도 쓰이는 대사의 양을 기초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면 식사량이 줄게 되면서 이제 저희 몸에서 기초 대사량을 낮추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근데 그러면 잘 살 수 있긴 한데 문제는 살이 좀 적게 빠집니다. 그래서 초반에 다이어트 속도가 되게 좋았는데 중반 후반에 가면 속도가 옛날만큼 잘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몸에서 기초 대사량을 낮춰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이때 한약이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기초 대사량을 높여줘서 이제 빠질 때는 더 잘 빠지고 안 빠질 때는 또 적게 조금 정체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노화 방지 효과인데요. 갑자기 노화가 나와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혹시 주변에 다이어트 많이 하신 분들 중에 갑자기 이제 뭐 늙어 보인다던가 좀 아파 보이신 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급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저희가 수분도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런 분들이 세포 노화가 같이 좀 가속화돼서 일어난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한약 성분에 수분을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보음제, 약제들도 같이 첨가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에게 맞는 치료법, 이 한약제는 어떻게 좀 진단이 되는 겁니까? 네, 나에게 딱 맞춰진 다이어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체질 확인이 좀 필수적입니다. 비만은 체질적으로 여러 가지 나뉘는데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담음형, 스트레스성에 해당되는 칠정형, 그리고 땀과 열이 많은 습열형, 그리고 식사량이 많은 식적형 정도입니다. 담음형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먹기보다는 대사량이 떨어지는 경우라 좀만 먹어도 살이 찐다던가 자주 어지러워 하신다던가 좀만 움직여도 숨이 차신다는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대사량이 높이는 치료가 좀 필수적이어서 대사량을 높여주는 한약 성분을 조금 더 추가해 드리고요. 칠정형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체질이신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대표적으로 폭식증이 있죠. 이런 분들은 단중혈과 이제 구미혈이라는 혈자리를 눌러보면 많이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저희 한의학에서 이런 혈자리에 울하가 많이 모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울하가 많이 뭉치시는 분들은 흉부 쪽에 열과 화도 같이 좀 가라앉혀주는 처방이 필요합니다. 습열형 같은 분들은 피부 질환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땀과 열이 좀 많으셔서 그러신 건데 그런 분들은 다이어트 진행을 할 때 피부 질환도 같이 받으실 수 있는 이제 피부 질환 약제도 같이 좀 첨가해서 약을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적형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원래부터 남들보다 좀 남다르게 식사량이 많으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분들은 다른 체질보다는 좀 식욕 억제를 하는 약제를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처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개개인의 체질에 맞게 좀 맞춤형 처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에 따른 좀 부작용은 없나요?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식사량이 많이 적어지시기 때문에 변비를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급한 대로 저희가 한방 변비 약을 드려서 좀 해결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후에 관리로는 물을 좀 많이 드신다던가 아니면 장 운동에 좀 도움이 되는 섬유질 음식들을 많이 섭취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약물의 감수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 같은 용량을 써도 약하게 작용할 때도 있고 강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용량이 약하게 작용될 때는 식욕 억제 효과가 좀 낮아진다는 정도지만 용량이 좀 과하게 작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커피나 카페인 음료 등을 많이 마셨을 때 저희가 몸에서 느끼는 그런 불편한 증상들 있죠. 뭐 심장이 두근거린다던가 좀 머리가 멍하다던가 심하면 속까지 미식미식거린다던가 이런 증상들이 이제 결국에 저희가 과하게 각성된 상태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인데 이제 다이어트 한약을 좀 과하게 복용이 되면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셨을 때 물을 좀 많이 드신다던가 아니면 담당 한의사분과 상담 후에 용량을 조절해서 다시 드시면 해결되실 문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방 다이어트는 말 그대로 이 한약을 먹고 살을 빼는 다이어트이다 보니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한약을 드시는 기간에는 술은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술이 칼로리가 높고 술을 먹을 때 이제 안주를 좀 손대게 되는 그 시기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소화기관이 좀 안 좋아져요. 결국 한약을 흡수하는 거는 소화기계의 기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소화기계가 안 좋아지면서 한약 효과를 제대로 못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식욕과 가짜 식욕이 있는데요. 한약으로 가짜 식욕을 관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식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필수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식단 다이어를 드리고 2주에 한 번씩 같이 확인을 하면서 내용을 체크하고 식단 조절을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다이어트 한약 원리부터 지켜야 하는 생활 습관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후원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우리 동네 한의사. 오늘 이 시간은요, 한방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생각해 다이어트를 준비해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